네,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아 TV의 김기아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기아 타이거즈를 결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아는 왜 9위로 추락을 했나 이런 주제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니까 올 한 해를 이제 결산해 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내년 2022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으로 우리 앞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결국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9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투수 쪽 그다음에 타자 쪽 투수력과 타력 쪽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한번 저와 이제 김기아 TV와 우리 팬분들 구독자들이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김기아 TV가 지금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고 그런데 우리 한번 올해를 결산하면서 팬분들과 소통하고 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추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그 타격 쪽에서 팀 홈런이 66개 그리고 장타율이 3할 3푼 6리로서 리그 최하위예요. 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는 뭐 대형 홈런 타자가 이렇게 부실한 최영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런 타자가 이제 거의 없는, 네, 황대인이 이제 후반기에 조금 이게 쳐줬는데 역부족이죠. 네, 그래서 소총 부대 뭐 그런 오명을 떠안았었는데 그런 점이 이제 아쉽죠. 그리고 이제 투수 쪽에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투타가 엇박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중 시즌 중에 보면은 뭐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그 불만적인 요인이 그때그때마다 많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꼭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기고, 네, 점수를 꼭 뽑아야 될 때 못 뽑고, 투수가 잘 던지고 있으면 그 타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타자들이 못 해가지고 이제 투수가 교체되면서 이게 경기가 확 맥없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타자들이 잘 때려 주는 날에는 또 이제 투수가 헤매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는 바람에 이런 투타의 엇박자가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힘들었는데 후반기에 뭐 막판에 뭐 승률 뭐 2위, 3위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뒷문도 마무리가 안정화되고 이렇게 해서 막판까지 분전을 했지만은 상반기에 전반기에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수력 쪽과 또 타격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수비력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그대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올해 기아의 현주소고, 그렇다면은 이런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잖아요. 그거를 짚어보자는 거죠.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좀 짧게 해보자 합니다. 좀 실패 원인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 뭐 혹시 기간이 되면은 다음 컨텐츠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네,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아 타이거즈는 왜 9위로 추락을 했는가. 먼저 양현종의 빈자리가 컸다.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양현종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자 몇 년 전부터 타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양보하고 이렇게 하다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하다가 이제 올해를 포기하면 절대로 기회가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나이도 어느 정도 먹고 30대 중반을 가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하고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었을 때 제가 그때 만약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다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양현종이 가도 별거 없다. 근데 양현종이 가는 것은 그냥 자신의 꿈을 이루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미래를
미래 뭐 지도자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할 때 한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꿈을 한번 이루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저는 이제 실패를 예감을 했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10승대 투수이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그 전에만큼 이렇게 그런 게 하향곡 되지 않고 이게 하향세가 좀 이렇게 보이고 지금 현재 구력으로는 미국 메이저리그 타선을 압도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딱 맞아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양현종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기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뭐 기본적으로 나가면 한번 뛰어주면 10승 이상 나가고 뭐 100몇십 승 이상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양현종이 이렇게 있고 없음에 따라서 기아가 순위가 다르죠. 결국에는 양현종이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런 것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브룩스의 일탈이죠. 브룩스가 중간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마약 성분 뭐 그런 그 약 복용 뭐 담배인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한국 법에서는 그게 저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불미스러운 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브룩스가 갑자기 이탈하는 바람에 전력에 큰 손실이 왔고,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그 다카하시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초반엔 잘해줬는데 다카하시가 이제 후반기에 좀 흔들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맹댄도 이제 뭐 중간에 한번 부상을 당했다가 이렇게 회복하고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선발 투수에서 이제 그걸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승률을 올리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무튼 외국인 투수 두 명의 어떤 부상이라든가 개인사라든가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선발 투수가 완전히 용병 투수가 2승을 보장을 해주거나 최소한 1승 1패로 이렇게 최소한 이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두 명이 쫙 빠져버리니까 네, 선발 공백에 구멍이 생겼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자 쪽에서 보면은 이제 용병 타자니 터커의 부진이에요. 터커의 부진. 터커가 이제 시즌을 작년에 3할 구단 외국인 사상 최초로 3할을 때리고 30홈런 치고 100타점 100득점을 기록한 막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이제 작년에 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벌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했었는데, 저는 2년 전부터 터커의 이런 타격 폼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리고 그 경기 내용을 질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3할 30홈런 100타점 100득점이 굉장한 기록인 것 같지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때려줘야 될 때 안타를 때리지 못하고, 홈런을 쳐줘야 될 장타를 쳐줘야 될 때 치지 못하고, 이제 다 이긴 경기나 뭐 영양가 없는 때 막 이렇게 쳐서 막 몰아치기 해가지고 다 이기고 있는데 몰아치기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병 타자가 팀이 어려울 때 꼭 해줘야 될 때 주자가 노상에 가 있으면 쳐가지고 안타나 장타를 쳐서 타점을 올리거나 기회를 계속 살려주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뭐 한 2한 7푼이나 8푼 정도 어느 정도 예상치가 돼야 되는데, 계산이 서야 되는데 거의 보면은 빈타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터커 나올 때마다 저거 또 아웃되겠구나 하면 거의 뭐 플라이볼로 뭐 정말 어이없이 아웃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록은 좋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영양가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터커의 타격 자세라든가 폼이라든가 주루라든가 수비 타격 이런 점에서 다른 팀의 용병과 좀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다르게 이제 좀 약간 이상한 언밸런스한 그런 점도 있고, 타격 폼도 이제 별로 이렇게 저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2년 전부터 저는 터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고, 근데 결국에는 고집을 하고 하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났어요. 결국에는 이제 내년 터커는 퇴출이죠. 그런
어려움이 터커가 용병이 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점수를 뽑아야 될 때 뽑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터커가 중간에서 3번이나 뭐 5번에서 이게 다 잘라 먹으니까요. 기회를 해줘야 될 때 못하니까 아웃 카운트는 늘어나고 그 뒤에 타자의 부담은 늘어나고 또 상대 투수는 아웃 카운트를 잡으니까 더 힘있게 이렇게 던지고, 그래서 용병이 뭐 국내 타자보다도 못하는 그런 위협감이 없어요. 용병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최영우도 뭐 중간에 이제 눈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에이징 커브도 들어서고 눈 수술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바람에 이제 뭐 활약을 어느 정도 조금 해주긴 해줬지만 점점 이제 성적이 옛날만큼 되지 못하는, 최영우의 약간 올해 어떤 부진함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죠. 이제 그나마 올해 이제 유일한 그 3할 타자 김선빈이 조금 최다 타점이 67점 타점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약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팀 홈런 개수가 66개, 장타율이 3할 3푼 6리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제 김선빈이 이제 뭐 3할 7푼 아니야 3할 7리 3할 7리로 타점이 67타점, 그리고 황대인이 홈런 13개, 최영우가 12개 합쳐서 25홈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홈런, 장타, 뭐 리그 최하위, 네, 그런 것들이 기아 타이거즈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꼽자면은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저는 그 맷 윌리엄스 감독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면도, 물론 이제 감독마다 고집스러운 면도 있죠. 전에 김기태 감독도 그렇고 감독마다 뭐 자기만의 고집이, 특유한 고집이 많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누구나 다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좀 합리적인 고집을 좀 피웠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감독은 뚝심, 고집이 좋은 말로 하면은 뚝심과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강한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신뢰. 근데 너무 부정적인 요소를 강하게 잡고 있으면은 똥고집이 돼요. 똥고집이 돼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선발 선수를 내보낼 때도 그러니까 1군과 2군 선수를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더 키워야 될 선수를 더 밀어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를 막 주전으로 경쟁도 잘 안 시키고 붙박이 선수로 막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도전하고 기회를 보는 선수들에게는 의욕이 꺾여버리고, 뭐 기회를 보장받는 선수에게는 안주해버리는, 그러니까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일주일에 6일 동안, 월요일만 쉬고 6일 동안 계속 풀로 그냥 한 시즌 내내 계속 뛸 수 있는 체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때로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 포수 같은 경우도 주전 포수가 누가 있으면 뭐 한 경기 정도, 뭐 혹은 2경기 정도, 만약 6경기면 이제 비중을 둬서 한 경기 혹은 2경기는 이제 다른 후보 선수가 이렇게 뛰게 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또 체력적인 안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 선택과 집중을 그 균형 있게 잘 하고, 그리고 정말 뛰어야 될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고 쉬게 해야 될 선수를 쉬게 하고 2군으로 보내야 될 선수를 뭐 문책성이라든가 경고성 의미로 2군에 보내서 재정비하고 돌아올 선수, 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카리스마 있게 또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야 될 문제, 감독의 문제, 그런 것도 이제 김종국 감독님이 이제 선임이 되었으니까 김종국 감독님이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국 감독님의 그 선임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그 분위기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래 한번 뭐 구단에서 일단 한번 뽑았으니까 한번 맡겨보자, 그래 한번 축하합니다, 맡겨보자, 어떻게 하나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축하하고 기대하는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셨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일단 구단에서 뭐 선임을 해놨는데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잘 할 수도 있잖아요. 뚜껑 열어봐야 되고, 처음부터 뭐 타고난 그런 감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강철 우리 그 감독님도, KT 감독님도
네, 코치 생활을 이렇게 전 많은 경험을 두루 겪으시고 나름대로 야구관을 세우셔서 이제 다 KT를 우승의 반열로 올려놓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국 감독님도 뭐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기아야구는 끝났다. 결국 돌고 돌아서 거기냐. 막 이렇게 비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거는 아니 시즌이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으면 비판은 성적이 끝나고 나서 시즌이 끝나고 성적을 보고 나서 그걸 평가를 해야지 처음부터 뭐 이 사람이 잘할 거다 못할 거다 이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김정국 그 감독님도 기아에서 그 오랜 선수 생활을 하셨고 또 기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고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여기저기 하신 거 보니까 제법 나름대로 관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말씀도 잘 하시고 기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점이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2022년을 꾸려가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뭐 시즌 중에 경기하면서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비판하고 또 댓글도 달고 욕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셔도 되고요. 이제는 지금은 모든 기아 타이거스 팬들이 일단은 장정석 단장님과 또 김종국 감독님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제 뭐 FA 영입, 용병 타자 영입, 그다음에 뭐 용병 투수 문제, 또 FA 타자 문제, 양현종 계약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일단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고요. 힘을 우리 모든 그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다 각자 100% 다 통일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다 지금은 모아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년에 2022년 기아 타이거즈의 호랑이의 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에는 우승할 전력이 아니더라도 이제 올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한화 이글스 외에는 기아 타이거즈 더 이상 내려가면은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이제 가을 야구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를 일단은 1차적인 그 관문이고 가을 야구를 넘어서 이제는 기아가 매뒤를 해서 정말 잘하면 뭐 코리안 시리즈까지 어떻게 두산도 막 이렇게 업셋 해가지고 코리안 시리즈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아라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또 희망적인 요소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결산 두 번째로 기아의 어떤 그 희망적인 요소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자, 부족한 점 이렇게 이제 그 부족한 점들 올해 이제 그 투수 쪽에서 이제 용병 투수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용병 타자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타자를 어떻게 또 보강할 것인가, 또 수비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집중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의외로 김종국 감독님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뭐 무식하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분도 제가 보면은 말씀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것 같고 때로는 좀 여우 같은 그런 여우같이 이제 센스도 있고요. 네, 그래 똑똑하다는 거죠. 네, 눈치도 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단 있게 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면이 제가 볼 때는 느껴져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실 거고 전력 분석팀 통해서 또 주변의 스태프들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의 그 경기와 이런 선수들을 직접 그 대면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스 선수단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 같이 시작하는 마당에 내년 힘찬 기아 타이거스 출범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응원하는 우리 팬들이 일단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크게 뭐 나눠서 기아 타이거즈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 한번 정리를
해주랬고, 혹시 이제 제가 여기서 빠뜨린 거에 있으면 이제 제가 나름대로 큰 것만 이게 추렸는데, 혹시 제가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기아 타이거즈의 어떤 문제 뭐 그런 것이 있죠. 저는 이제 포수 문제는 이야기 안 했는데, 포수의 문제도 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한승택 선수와 김민식 그 포수의 어떤 그 도토리 키재기식 그 고만고만한 그런 타격과 그 도루 2루 저지와 볼 배합 문제, 이런 게 좀 수준이 거의 그만해요. 그래서 타격을 잘하거나 아니면 수비를 엄청 극강으로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두드러진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그냥 거의 평균적인 그런 그런 포수력이기 때문에 중앙 센터 라인이 좀 약해 보여요. 이거 약해 보입니다. 중앙 센터 라인이. 중견수의 중견수 쪽의 수비와 또 공격적인 문제도 있고요. 포수 쪽에도 문제 있고, 센터 라인도 이제 약점이죠. 허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유격수 쪽에 이제 굳이 지적하자면, 이게 박찬호 선수의 뭐 수비는 그렇다 치고, 뭐 주력이라든가 수비는 그렇다 치고, 수비에서도 제가 보면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에러가 많이 있었어요. 에러가.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직 자신의 타격감이 정립이 안 됐어요. 안정되게. 뭐 어느 정도는 쳐줘야 되는 게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안 썼어요. 이제 전에 키움 같은 경우는 유격수 하면은 김하성 선수가 이제 수비도 잘하고, 어느 정도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10개 구단 중에서 그 유격수 중에서는 제일 타격이 정립이 안 되고 불안한, 언제 안타를 칠지 모르고 언제 홈런을 칠지 모르고 언제 실수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니까 아마 김도영 그 신인 선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경쟁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아무튼 그 박찬호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뭐 하든지, 아니면은 타격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감을 잘 잡지 않는 이상은 환영받기 어려운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만약에 김도영 선수나 아니면 제3의 선수가 타격도 잘하고 수비도 그만하고 잘하면은 자리가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이번 그 스프링 캠프에서 마무리와 또 스프링 캠프에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이제 박찬호 선수의 어떤 그런 약점, 그런 것도 기아 타이거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각자가, 우리 팬분들,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9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뭐 그런 걸 한 가지씩 뭐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은 몇 가지를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런 점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도 9위를 했지만 내년 2022년을 또 기약할 수 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팬분들과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